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 둘 중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치식으로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자니 갑자기 하락장이 올까봐 겁이 나고, 그렇다고 적립식으로 나눠서 투자하자니 남는 돈이 놀고 있는 것 같아 신경 쓰이시죠? 이러다 혹여 상승장이라도 온다면 속이 참 쓰릴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고민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와 관련된 리서치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투자가 더 적합한지 나름대로의 결론까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 총 투자금 1억을 S&P 500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거치식 투자는 1억을 특정 시점에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적립식 투자는 매수 시기와 금액을 일정하게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둘 중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어떤 방식일까요? 정답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승장이나 강세장에서는 한 번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반에 목돈을 투자하게 될 경우 온전하게 수익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적립식 투자는 같은 납입 금액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나 약세장에 유리한 방식인데요. 주가가 빠졌을 때도 계속 매수를 함으로써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도 부르죠.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199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0년간 S&P 500에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치식을 알아볼 건데요. 1992년 2월에 1만 달러를 한 번에 목돈으로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다음과 같고요. 2022년 11월이 되었을 때 1만 달러는 20만 2,362달러가 됩니다. 환율을 1,300원으로 잡고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1,3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약 30년 뒤 원화로 2억 7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1923%나 됩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적립식 투자에 대한 성과를 알아볼 건데요. 월 27만 원씩 370개월을 나누어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은 1만 달러보다 조금 부족한 9,936달러고요. 차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1월이 되었을 때 58,496달러가 되는데요. 역시나 원화로 계산을 해보면 1,300만 원이 약 30년 뒤에 7,800만 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488%인데요. 조금 전 살펴봤던 거치식 투자와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치식 투자가 적립식 투자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에서 S&P 500의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와 주식과 채권에 6대4로 투자했을 경우 각각 알아볼 건데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 여기 LSI가 바로 거치식 투자고요. DCA가 적립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한 붉은색 선이 거치식 투자고요. 연한 분홍색 선이 적립식 투자인데요. 꽤나 큰 성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채권에 나누어 투자한 결과인데요. 이 역시 거치식 투자의 성과가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S&P 투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주가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을 한 모습이죠. 특히 해당 차트와 같은 상승장에서는 거치식 투자 성과가 적립식 투자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과가 더 좋은 거치식 투자만이 정답인 걸까요? 우리는 모두 거치식으로만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두 케이스의 낙폭 차트, 그러니까 하락했던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치식부터 살펴볼 건데요. 1990년도 초반부터 2022년까지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하락했던 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3년 4개월입니다. 최대 낙폭은 무려 마이너스 60.4%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2000년도 말 정점을 찍은 후에 하락한 주가는 무려 13년이 지나서야 원금을 회복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2000년도 말에 10억을 투자했다면 계좌에 4억만 남은 상태가 있었던 건데요.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것을 무려 13년이나 버텨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쉽지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계좌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곤욕인데요. 아마 대부분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손절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고는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게 되겠죠. 이번에는 동일 기간 적립식 투자 방식의 최대 낙폭 그래프입니다. 총 하락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년 7개월이고요. 이때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47%입니다. 거치식 투자 방법과 비교했을 때 하락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최대 낙폭 또한 23%나 더 적은 수치입니다. 해당 자료에서 우리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거치식 투자가 훨씬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멘탈 관리 측면에서는 적립식 투자가 승리했는데요. 물론 2000년도와 2008년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절대 안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당히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본인의 돈그릇이 큰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큰 돈을 담을 수 있지만 돈그릇이 작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이를 담지 못하고 돈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그릇을 계속해서 넓혀야 하는데요. 꾸준히 오랫동안 건강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돈그릇은 저절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익률로만 따져보면 최저점에 거치식으로 투자하고 최고점에 현금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최근 5년간 차트를 봤을 때 이 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다시 팔고 그리고 다시 샀다면 우리는 지금쯤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매매 타이밍을 잡기 마련인데요. 팔 때는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고 살 때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매매 타이밍과 관련된 흥미로운 리서치 자료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 매년 1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A와 투자자 B가 있는데요. 투자자 A는 운이 너무 좋아서 매년 시장 최저점만 골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B는 운이 너무 최악이라서 매년 시장 최고점만 골라서 비싸게 투자를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20년을 투자했을 때 두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매년 최저점만 골라 잘 투자한 투자자 A의 연간 수익률은 11.43%입니다. 그리고 매년 최고점에만 투자한 투자자 B의 연간 수익률은 9.48%입니다. 이 두 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투자한 사람이나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서 투자한 투자자나 연평균 수익률의 차이는 단 1.95%입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매년 최악을 골라 투자했더라도 최고로 잘 투자한 투자자와 수익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설령 매년 최악의 타이밍을 고른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한다면 타이밍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가 긍정적일 확률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치식 투자가 적립식 투자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만약 하락장이 온다면 하락 기간이 더 길고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투자자의 멘탈 관리 측면에서는 적립식 투자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13년의 하락 기간과 마이너스 60%를 견딜 자신이 있다면 거치식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팔고 싶겠지만 그 어떤 누구도 정확한 타이밍은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크게 수익률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지난 30년간 최고와 최악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는 1.95%였죠. 하물며 우리가 최악을 고른다 할지라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거치식으로 투자했더라도 하락장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시장을 떠났다면 마지막에 달콤한 수익을 볼 수가 없었겠죠. 장기적인 성공에 매매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시시각각 변하죠.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는데요. 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과 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다가 또 어떨 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안 좋거나 무한정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도 계속 오르거나 계속 내려가지 않고요.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장이 좋든 장이 안 좋든 간에 본인만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11살에 주식을 시작하셨고요. 93세인 지금까지도 투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죠. 우리도 투자는 평생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게 적립식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지만 마음 편하게 하기에는 저는 적립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할머니가 될 때까지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똑재 전자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